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2024년 4월 28일 우리 다음 시장에 대한 관심 종목 정리 시간입니다. 추천주는 아니고요. 본인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항상 몰빵 금지,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대응이 필수입니다. 자, 숙지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 기아차의 1분기 실적 호조 강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는 대표적인 우량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인데요. 이번 1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나왔죠. 기아 실적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출액이 26조 2129억, 영업이익이 3조 4257억, 당기순이익이 2조 8091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10.6%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19.2% 상승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진을 잘 남긴 상태이고요. 작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거에 또 이번 연도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매출액이 40조 6,585억, 영업이익이 3조 5,574억이고요. 당기순이익 3조 3,760억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7.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2.3% 조금 약소하게 감소를 한 모습이고 당기순이익도 1.3% 감소한 모습입니다. 일단 매출액은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실적으로 인한 순항 중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 기아를 왜 계속 장기적으로 좋게 보느냐? 계속되는 튼튼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 모두 저 PBR과 저 PBR에 관련된 저평가 기업에 속하죠. 우리 이번 연도 핵심 재료가 뭐냐면 정부가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투자를 발길을 돌리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 수혜주들이 저평가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했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소각한다는 계획을 펼쳤고 특히 기아가 그렇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저평가 기업이 환원 정책을 펼치면 대규모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사고 싶은 심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싸움입니다. 이 주식을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냐, 팔고 싶은 사람이 많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대 기아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라온 위치라도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도 실적이 계속해서 튼튼하면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죠. 현대차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앞서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죠. 요 구간,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었고 주가가 한번 쭉 빠졌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 추세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검은색 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강한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상승 추세로 돌렸다 보고 있고 이 앞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조 단위 이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이어지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현대차처럼 좋은 실적의 우량한 기업은 눌렀다가 다시 시장이 우상향할 때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요렇게 급락한 구간을 다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단기 악재나 단기 매도세가 나왔다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우상향을 다시 그려 나가겠다. 즉 매수세가 자꾸 붙고 있다. 이 매수의 주체는 누구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 많이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아도 마찬가지죠. 현대차와 기아는 결국에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요 앞전 구간에서 한번 돌파를 한 모습이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크게 돌파를 했고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했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나 했었는데 수렴과 발산이 주가의 원리다. 발산이 우리가 나왔으면 당연히 수렴하는 조정이 나오고 수렴이 거치면 2차적으로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 종목이 왜 2차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이고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오더라도 옆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도주를 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 사모으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자,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 기업들을 우리 관심 종목에 추가해 봅시다. 역시나 우리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을 들고 와봤고요.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원자재, 원재료, 예를 들어서 설탕, 아이스크림, 된장, 케첩 같은 식품류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아이스크림이나 설탕이 들어간 된장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겠죠. 원자재가 가격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니까 실적도 당연히 올라가겠다. 특히나 참치 원재료 가격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원 참치, 사조 참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참치 기업들이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치의 용량이 처음에 100g에 뭐 예로 들어서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온다가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90g으로 제품 용량을 낮추면서 가격을 1,000원으로 유지하거나 가격을 1,100원으로 올리는, 이게 뭐냐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제품 용량을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번에 참치에 대한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참치에 대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참치 회사 동원 F&B라는 그런 회사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하고 있으니 물가 감시 센터에서 지적을 했고 참치 가격에 대한 인하를 가이드했다. 그럼 일단 동원 F&B 그리고 사조대림 같은 참치에서 인기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고물가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식품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 상승 발표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서 슈팅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주가를 보니까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풀무원, 사조대림, 동원 F&B, 빙그레 대상, 여러가지로 좋은 종목들이 나왔는데 저는 풀무원과 사조대림 정도, 이 두 가지가 꽤 매력적이다. 저는 이걸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을 보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바닥에 내려와서 턴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네모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면서 눌림에 있는 영역입니다.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이
실적에 대한 이슈로 사서 모아가는 것 같고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했던 풀무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CJ 제일제당처럼 풀무원도 고점에서 바닥으로 많이 내려온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집 캔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세력들만 할 수 있는 이런 매집 캔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몇 개월 동안 수렴을 거치면서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모습,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붙어 있는데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 풀무원이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우상향 이후에 한번 위로 슈팅이 날 가능성이 높다. 13,000원 위로 슈팅이 날 가능성을 조금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사조대림입니다. 사조대림도 마찬가지죠. 사조대림도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몇 개월간 바닥을 잡는 모습, 그리고 중간에 매집 캔들이 등장하면서 이 매집 캔들 위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 저항대에서 처음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 조정을 받고 다시 되돌려 나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입한다면 다시 여기 41,400원을 돌파하고 슈팅이 나올 것 같은 이런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 이런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은 조금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동원 FMB도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고 지금 바닥에서 상승 턴을 한 모습이죠.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도 마찬가지. 식품 관련주를 보면 매집 캔들 등장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또는 2분기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품주들이 우상향을 할 수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도 비슷한 흐름이죠. 자, 여기까지 식품 관련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관심입니다. 최근에 국내 여행객들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기업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환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했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달러가 강세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원화, 일본의 엔화가 약세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과 중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여행을 온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K-뷰티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국내 화장품의 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원래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내 매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작년 대비 21.7% 증가하였고요. 역대 최대 기록이다. 별표 최대 기록이다 했죠. 그러면서 이 최대 기록의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어디다? 미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VT라는 기업 한번 얘기를 했었죠.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이 일본 다이소 내 또 우리나라 다이소 내에 품절이 일어나면서 인기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뷰티스킨, 본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VT, 실리콘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뷰티스킨입니다. 뷰티스킨 기업이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떨어지다가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화장품 기업이 주목을 받으니 한번 슈팅이 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VT와 본느, 코스맥스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화장품 주들이 가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제 기준에 맞는 차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뷰티스킨은 일단 화장품 관련주로 꼽아드리되 최선호주는 아니다. 자,
제가 선호하는 주 본느입니다. 본느라는 종목은 바닥을 잡고 지금 둥근 바닥을 잡고 한번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을 만들고 특정 가격대 안에서 박스권을 만든다. 우리가 발산과 그리고 이 박스권은 수렴의 과정이라 했죠. 발산 이후에 수렴, 그러면 2차적으로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재료와 끼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와 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모으고 있다는 점, 실적이 대폭 상승할 수 있는 화장품 기업에 속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본느를 좋게 보고 있고요. 기회가 준다면 본느는 분할 매수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자,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하락 추세 수렴 이후에 상승 추세로 벗어나는 흐름이고, 코스맥스는 티가 나게 실적이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얘도 지금 둥근 바닥을 잡고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려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느와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도 최선호 관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죠. 얘도 박스 수렴 이후에 장기간 바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역시나 화장품 기업들의 순매수 주체는 기관계의 세력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봤고요. 자, 그 다음에 VT입니다. VT는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VT의 실적이 굉장히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주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여기가 강한 저항대인데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옆으로 수렴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VT를 관심 종목으로 꼽았던 이유가 여기서 개인들을 한번 털어먹고 가는 흐름이 나와서입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 드디어 벗어났고 기관계 세력들이 모으고 있고, 잘하면 얘가 여기서 버티다가 슈팅이 강하게 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미리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손절 대응하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 VT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이미 앞서 VT의 움직임처럼 상승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고 있죠. 얘는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붙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최선호주로는 이제 본느와 VT, 코스맥스 정도를 꼽았습니다. 조선주에서도 좀 최선호주로서 삼성중공업과 STX중공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과 STX중공업은 저는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많이 고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격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눌림이라는 기회를 줬을 때 이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눌림이라는 기회를 줬을 때 분할 매수로 신규 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요 밑에서부터 조선주들을 모아가신 투자자라면 추세를 보면서 길게 끌고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될 재료가 아니죠. 지금 조선주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번에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으며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은 경기가 후퇴하면서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도 얘네들은 강하게 버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선주들 중에서도 저는 STX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눌림시 기회를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8일 일요일 제가 다음 또 관심주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가 미루어지면서 지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선주, 변압기 이런 미친듯이 고공행진하는 종목에 고점 추격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들은 결국 끝이 있거든요.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고점에서 추격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밑에서 다시 만들어 나가는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사서 모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 고점 추격 매수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관심 종목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준비 잘 하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